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말씀하셔. 저 드리고 올 왜 개인이에요 내가? 개인의 말씀이시고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한 거야.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 산 거요. 회의를 뭐가 불공정이 그랬나? 여야를 막론하고 공작이 이끌었지. 따로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이에요.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또 버럭했습니다. 사법연루 판사들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한 전국 법관회의를 비난하다가 의원들의 항의와 제지를 받자 버럭한 건데요. 위원장이기 이전의 판사로서 법원을 아끼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이유라면 공정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뉴스 토크. 곽재훈, 차윤재, 꽉 찬 뉴스. 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곽재훈 기자가 좀 열어주시죠. 네, 북한이 철도 공동조사 일정 제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철도 공동조사를 예외 조치로 인정한 이후에 우리 측에서 이 공동조사 일정을 제안한 데 대해서 오는 30일부터 하자고 답변을 보내온 건데요. 이에 따라 남북은 그 30일부터 18일 동안 신의주, 원산, 두만강까지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철로를 따라서 이 남측 객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식으로 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총 2,600km의 철도를 달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 사업 착공식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였는데요. 북한이 JS는 우리 땅이니 관리 업무에서 유엔 사령부는 빠져라, 유엔군 사령부는 빠져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통일부와 국방부 등 우리 당국은 남북과 유엔사 간의 3자 협의는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브리핑했습니다. 분쟁은 없다는 뜻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 범보수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만에 공개 강연 일정을 가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 의원은 이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보수 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에 한국당에서 자신에 대한 입당 제안이 있었는데 자신은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입당한다고 했죠? 내일 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차윤주 기자로 넘어가죠. 주요 뉴스는요? 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뇌물 500만 원을 업무와 관련해서 받은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이 한 씨 선고는 내년 1월 4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오늘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 처리 시설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 중 6명이 유독물질에 중독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 구조 당시 4명이 의식불명 상태였고 다행히 이들은 호흡과 맥박은 찾았지만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점검이 필요한 게 지금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 화학 물질들 계속 지금 누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주 있죠. 이런 사고가. 뭐 인명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 이건 좀 종합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황화수소면 황산을 말하는 거죠? 물에 녹으면 황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화학 관련한 지식은 없어가지고요. 잘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 주고요. 네. 제주도 한 편의점 입구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서 이 중국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지난 23일 날 이 제주시의 편의점 문 앞을 촬영한 건데요. 이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붙어 있고 이 게시자가 점주가 중국인 이미지를 모욕했다고 비난을 한 글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 해당 편의점과 본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본사 측에 따르면 점주가 중국인 고객과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에는 지금 댓글 4,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그래요? 한국 여행 가지 말자 등의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잠깐 살펴봤고요. 꽂힌 뉴스로 가죠. 곽재훈 기자.
예,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주기로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네. 그 배경을 좀 짚어봤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게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네. 차원의 합의고 아직 예결위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도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은 네. 아닌데 네. 예산이 한 1,031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여론 관심이 커서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 말고도 지금은 아동수당을 90%한테 6세까지만 주잖아요. 네. 그거를 100%로 늘리고 그리고 내년 9월부터는 9세까지 그 네네. 연령도 높이는 방안도 오늘 그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 성장 얘기하면서 이런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여야 합의가 된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 한국당에서 이 출산주도 성장론이라 그 나중에 출산 지원 성장이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고치긴 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거듭 주장했던 내용은 임산부 30만 명을 대상으로 토탈케어 카드로 200만 원 쓸 수 있게 해주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주고 아동수당은 12세까지 주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네. 일단 출산장려금은 2천만 원은 좀 그 아직 좀 네. 시기상조고 250만 원만 주자 이렇게 된 거고 그 아동수당 연령도 한국당은 계속 12세까지 주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좀 수정안도 내고 이렇게 해서 9세까지 9월부터 이렇게 근데 조정이 된 사실은 겁니다. 아동수당 확대는 좀 그 전에도 좀 알려졌기 때문에 네.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갑자기 좀 툭 튀어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일단 그 간사들이 간에 오전에 합의가 돼서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된 건데요. 네. 그 일단 민주당 간사,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인데 좀 물어봤더니 야당 주문이 상당히 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야당의 좀 그런 주문에 맞춰서 합의를 한 거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여당이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우리 것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그렇죠. 필요하다. 이제 네. 야당이 좀 성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사업에도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토탈로 근데 쭉 놓고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쟁점 사업을 뭐 여야가 각자 하자는 게 합치면 한 13개, 14개 정도 되는데 요거를 패키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요구한 건 뭔가요? 이거는 사실 뭐 상대적으로 관심이 아주 큰 사업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꽤 많아요. 뭐 공공의료대학원 문제도 있고, 뭐 공동산후조리원, 그리고 공동급식, 뭐 사회서비스원, 뭐 이런 게 주로 여당이 뭐 총선 그리고 대선 지방선거 공약 사업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좀 아무래도 여야 간의 합의가 가장 난망한 분야로 최근에 꼽히고 있는 게 남북 관계인데, 이제 북한과 인도적 교류, 이를테면 뭐 말라리아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의료 지원인데.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제 복지만인데 이게 보건복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에서 남북관계 이야기에서 뭔가 했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지원 사업. 예, 근데 이거는 일단 좀 불씨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일단 한국당 김명현 간사 말로는 네. 지금 제재 국면이라서 제재 걸리는 건 안 된다. 뭐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재라 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은 예외를 인정받지 않나요? 예, 이제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다량의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네. 그래서 일단 통과된 거는 세미나 관련 한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라는 거고 네. 뭐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일단 정부안 그러니까 뭐 증액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부가 가져온 안만 그냥 유지하는 걸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 깎고 그냥 통과는 시켜준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뭐 당 지도부까지 완전히 지금 그 뭐 팍팍 밀어주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도부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일단 그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올려라. 그럼 우리가 최종 협상에서 한 번 더 보겠다. 뭐 이런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게 그대로 예결위 기재부 심사까지 쭉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한 며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 네, 맞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어쨌든 출산장려금 준다는 것 같은데 사실 장려금 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럼요. 장려금만 주면 아이 낳을 거라 생각하는 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현행 제도를 보면 이 지역마다 다른데 적게 주는 데는 한 30만 원부터 많게 주면 뭐 넷째 아이 기준으로 뭐 1,200만 원까지 준다. 어떤 지역은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앙 예산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250만 원을 준다. 이런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다 세세하게 따진 건 아니고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포괄적으로 뭐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기동민 의원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세분화시켜서 따져보진 않았고 복지부나 기재부랑 일단 상의를 해서 뭐 대략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수준이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뭐 이를테면 첫째 아이는 보통 몇십만 원,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주고 뭐 셋째는 뭐 400, 600 그다음에 뭐 예천 울진 이런 좀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자체에서는 뭐 1,200까지 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 여야 합의 통과안이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뭐 아무래도 좀 이게 꽤 올라가는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250만 원이라고 이 250만 원의 액수가 근거가 뭐냐면 이게 평균 산후조리비가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해요. 다만 이제 지자체 따라서 이를테면 뭐 셋째 우리는 600만 원 줄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중앙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 250만 원이고 요것도 사실 뭐 250만 원을 다 줄지 아니면 뭐 일부에서는 지금 한 50%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정도만 중앙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뭐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을 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1인당 250만 원 내지는 그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는데 중앙정부에서 250만 원 주니까 250원 깎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별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네. 그렇게 본다면 조삼모사지 그게 뭐예요? 국민 우롱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 250만 원이라는 게 첫째 둘째 가리지 않고 출산을 하면 무조건 주는 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여기서도 이제 잠깐 나오고 있는데 물론 미세 조정이 좀 여러 가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주는 출산 장려금과 자치단체별로 주고 있는 어떤 출산 장려금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만큼 주니까 깎아라.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깎는다기보다는 어쨌든 통합적으로 이를테면 지금 첫째를 낳으면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를 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250만 원을 준다.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건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실제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250만 원을 주자라고 해놓고 지금 지자체에 떠넘긴다거나 지자체 예를 들어서 한 반쯤 떠넘긴다. 그런 건 있죠. 왜냐면 그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 준 게 아니라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반반 이렇게 이제 넘기는 경우 되게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좀 날벼락을 맞은 그런 사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던 그 장려금도 못 줄 형편이 될 수도 물론 있겠죠. 뭐 그거는 정확히 감시 포인트네, 감시 포인트. 예,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여야가 예결위를 거치면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각 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만큼 주니까 깎겠다고 한다면 그건 매를 버는 거죠. 매를 버는 거. 그건 명약관한 것 같습니다. 자, 꽉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기자와 함께하는 꽉찬 뉴스 시간인데요. 이번엔 차윤주 기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꽂힌 뉴스는요? 네, 의원님도 역시 솜방망이입니다. 이 의원이라 하면 이용주 의원 얘기죠? 예. 검찰이 200만 원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이렇게 나오대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에 이용주 의원에 대한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게 뒤늦게 알려져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용주 의원이 뭐 입법기관이죠, 국회의원이니까 이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인데요. 이 발의하고 나서 9일 만에 단속에 걸렸죠. 근데 이제 검찰은 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추가 조사는 안 하고 벌금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약식 기소면 거의 뭐 이대로 확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약식 기소가요. 이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다룰 만큼은 죄가 중하지 않다. 이 검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기소를 하면서 이 벌금형에 처해 달라 이렇게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법원에. 그렇죠. 근데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이 판사가 수사 기록을 이제 서류만 보고 판결을 내리는데요. 뭐 피고인이 불복하면 이 정식 재판으로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이용주 의원이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중대한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이 대개 음주 사고는 약식 명령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용주 의원도 아마 200만 원 벌금을 내면 이 사건이 종결될 걸로 보여요. 예, 뭐 불복할 이유가 없는 게 뭐 의원직이랑 상관된 건 전혀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치자금법, 선거법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처벌 수위가 이게 적절하냐는 걸 텐데 200만 원 벌금 이게 적당할지 뭐 여론이 좀 어떤가요? 네, 국민 정서와 여론은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법률이 국민 정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이용주 의원이 적발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9%거든요. 근데 현행법에 보면 이 부합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로교통법에 이 벌칙 규정이 있는데 이제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0.1%까지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요. 또 이상 이 0.1%에서 0.2%면 더 세지는데 네. 이 6개월부터 1년까지 징역형 혹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을 받고요. 네. 이 0.2%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1년에서 3년까지 징역을 받고 네. 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처벌 기준을 이제 강화하고 형량도 높이는 게 바로 윤창호법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양형할 때, 그러니까 그 검사가 구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사람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구간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사고로 뭐 피해가 있었는가 그 여부와 또 이제 그 피고인의 반성 여부, 또 동일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데요. 이 이용주 의원은 0.089%고 네. 이 단속에 걸린 거예요. 사고를 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벌금 200만 원이 예상 가능한 수위고 이제 실제 처분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구간에 이제 최고 벌금형 같은 경우에 300만 원까지인데 200만 원으로 100만 원 뚝 깎아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주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그 당사자가 바로 윤창호법 발의자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론의 기준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음주운전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 특히. 그래서 여론에 이제 신호를 줄 수 있을 만한 이 최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300만 원 벌금은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어서 적발된 초범이거나 아니면 이 0.05에서 1%, 0.1% 사이인데 재범일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관행은?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윤창호법이 진작 통과가 됐다면 아마 처벌이 상향됐을 겁니다. 네네. 이게 시작 구간이요 0.03%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0.03%부터 0.09%까지는 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어요. 벌금액도 많이 올라가네요. 네네. 이제 게다가 이용주 의원이 0.089%라 딱 경계 구간에 딱 인접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네. 0.09까지인데 네, 0.089니까 네네. 0.001 차이가. 네, 그래서 그 구간의 최고 이 수위인 거고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은 아마 당연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간에 이제 처벌된 전례나 뭐 이런 거를 봐서는 뭐 특별히 뭐 아주 엄청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 기준 자체가 여론에 비하면 상당히 꽤 낮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뭐 의원이라서 아니면 뭐 검사 출신이라서 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용주 의원이 부장검사 출신인데요. 이번 사건을 관할한 게 이 서울중앙지검인데, 그래서 부부장 검사까지 했었고, 뭐 오래 일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 원래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을 좀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은 단속 기준은 비슷한데 처벌 수위가 많이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네, 네. 이용주 의원이 이 벌금 외 별도로 또 행정처분을 받는 게 면허정지 100일인데요. 사실 이것도 몇 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으면 50일로 깎아준다고 해요. 아, 그런 게 있네? 네, 네.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약한 수입니다.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면, 아니, 물론 지금 이제 입법 과정에서 뭐 윤창호 씨 친구분들은 국회 기자회견도 하고 뭐 너무 처벌 내용이 약화됐다. 네, 후퇴하고 뭐 그런 있다. 지적도 뭐 하고는 네. 있는데, 그래도 좀 윤창호법이 그런 형태로나마 통과가 되면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떨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음주운전 처벌이 아직 약하지만 그래도 더디게 꾸준히 강화돼 왔습니다. 예, 지금 이 처벌 기준이 2011년 말, 그러니까 7년 전에 시행이 된 건데요. 그 전에는 훨씬 낮았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도 상관이 없었고요. 그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당시에 법원이 이제 자체 양형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네. 이용주 의원이었으면 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는 걸로 그쳤을 겁니다. 예. 그래서 7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처벌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사회적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 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창호법이 등장한 걸로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윤창호법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서 이제 내일 아마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애당초 이제 나왔던 안보다 좀 후퇴했다 해갖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저희가 좀 짚어볼 계획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이 문제 또 따로 짚어볼 계획이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용주 의원과 관련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 요 점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주, 곽재훈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